그렇다면 롯데 세븐일레븐이 한국 미니스톱을 인수하게 되면 점주님들과 직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오후 롯데가 미니스톱을 인수한다며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100% 인수 확정이 아니라 3천억 원대를 쓴 롯데 세븐일레븐이 2천억 원대를 쓴 신세계 이마트24와 사모펀드들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다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4천억 원을 써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롯데 세븐일레븐은 더 높은 금액을 부른 미니스톱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적정 인수 가격이 2천억 원대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 3천억 원을 써내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결국 1월 21일 금요일 초스피드로 협상한 끝에 3,133억 6,7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월요일날 이미 세븐일레븐 내부 핵심 관계자에게 내용을 들었을 땐 현재 미니스톱과 화상회의를 통해 계속 조율 중에 있으며 아직 100% 확정은 아니다. 하던 일 열심히 하라며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확실한 게 아닐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4일 만에 이러한 큰 결정을 내리며 편의점 시장 판도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롯데가 신세계보다 몇백억 더 써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쯤 하였는데 이것도 세븐일레븐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마 짠돌이 롯데가 라고 생각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미니스톱을 세븐일레븐이 그것도 3천억 원 이상을 써내며 인수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롯데 세븐일레븐 점포는 21년 말 기준 매장 수가 1만 1천여 개입니다. 여기에 미니스톱 매장 수인 2,600여 개를 더하면 약 1만 4천여 개 수준이며 1만 5천 개가 넘는 GS25와 C와 약 1,500개에서 2,000개 차이로 점포 수만 봤을 땐 3강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는 미니스톱 가맹점 일부가 세븐일레븐이 아닌 다른 브랜드로 간판을 바꿀 가능성이 있고 세븐일레븐 점포와 상권이 겹치는 미니스톱 점포도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세븐일레븐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모 회사는 미니스톱은 손익이 나지 않아도 되니 조건을 1,000만원, 2,000만원 더 줘서라도 무조건 뺏어와라라며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아마도 적극적으로 미니스톱 빼앗는데 온 힘을 다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세븐일레븐은 브랜드 선호도가 GS25나 CU보다 낮아 조건을 정말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재계약 시 이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미니스톱은 조건만큼은 타 브랜드들보다 정말 많이 주었기 때문에 미니스톱 점주님들은 웬만한 조건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미니스톱 인수로 점포수를 8천여 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던 업계 4위 신세계 이마트24는 아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편의점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계약 때문에 점포수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 이번 인수를 통해 반전을 노리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면서 편의점 사업 자체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한 번에 점포수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롯데보다는 이마트24가 인수하기를 개인적으로는 희망했었는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 세븐일레븐이 한국 미니스톱을 인수하게 되면 점주님들과 직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먼저 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니스톱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점주임차 타입의 점포들은 미니스톱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간판만 세븐일레븐 간판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아마 내부 인테리어는 시트지나 기본적인 세븐일레븐만의 색깔만 입혀서 간단하게 세븐일레븐 느낌이 나게 만들고 재계약하면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이 죽어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니스톱 간판 인테리어를 쭉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계약 종료 후 브랜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미니스톱 브랜드 사용 기간이 아마도 짧지는 않을 것 같으며 개인적으로는 최대 5년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고매출 미니스톱 가맹점주님들인데, 재계약 시 타 브랜드에서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며 브랜드 전환을 하자고 꼬실 것이고, 세븐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 바이더웨이 인수 시절에 9대1 조건이 남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미니스톱 가맹점주님들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부임차 타입의 점포들입니다. 세븐은 타 회사와 다르게 담배권이 본부에 있고 점주한테도 있습니다. 본부에 담배권이 있는 타입을 B타입이라 하고 점주한테 담배권이 있는 타입을 안정타입이라고 합니다. 미니스톱 본부임차는 담배권이 점주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안정타입으로 다 바뀔 것 같은데, 문제는 담배거리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6월 1일에 담배거리가 50m에서 100m로 바뀌었다면 5년 뒤인 2024년 5월 31일까지 한 번에 안에 담배거리가 50m 적용이 되고, 24년 6월 1일 이후로는 무조건 100m를 적용받아야만 담배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운영하고 계신 점주님들은 담배권이랑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점주님들이 쭉 하시게 되면 담배권은 굳이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 상호와 담배 서면지정서 상호명 변경만 하면 되니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처럼 24년 6월 1일 이후에 만약 점주 교체가 되면 100m 적용을 받아 인근 50m의 담배권이 있게 되면 담배권이 안 나오게 되는 곳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의 점포들은 본사가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B타입으로 기간 내에 미리 바꿔놔야 이곳에서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쭉 편의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 담당들도 이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점주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역시 계약 조건을 승계해서 본부임차 점포를 계속 운영하실 것 같긴 한데, 세븐 본부임차 조건이 미니스톱 본부임차 조건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어찌어찌 유지한다 쳐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아마 조건이 많이 깎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니스톱이었던 점포라 다르게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재계약 시 왠지 조건이 많이 깎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직원들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10여 년 전 세븐이 싫어서 바이더웨이로 이직을 했는데, 바이더웨이가 세븐으로 인수가 되면서 다시 세븐인이 되었고, 역시나 세븐이 싫어서 미니스톱으로 이직을 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세븐으로 오게 생겼다며 다시 이직을 준비하겠다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바이더웨이 합병 당시 전 직원들은 위로금을 받고 연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위로금으로 몇백 정도는 받을 것 같고, 연봉도 미니스톱보다는 세븐이 조금 더 나은 수준이니 급여만큼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븐은 출신 이런 거 잘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 강도가 편의점 업계 최상이지만 일만 잘하면 출신 안 따지고 진급 잘 되고 잘 나갑니다. 하지만 엄청난 업무 강도 걱정에 미니스톱 직원들은 이번 상반기 이직에 온 힘을 쏟으려 하고 있으며, 미니스톱을 인수하게 되면 더 힘들어질 업무 강도에 세븐 직원들 역시 이직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니스톱 직원들 중 100명 중 99명은 직원 복지가 최고인 이마트24로 합병되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맨 위 자리에 곧 있으면 집에 가실 높으신 분들만 롯데 임원이 된다는 생각에 싱글벙글하고 있었고, 말단 직원들은 기사를 보고 매각 소식을 접했으며 동시에 사내 게시판에 공문이 올라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니 미니스톱도 마지막 작별이 영 매끄럽지는 않네요. 세븐은 차라리 인수할 3천억 원으로 직원들이나 기존 점주님들의 마음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모로 미니스톱이나 세븐이나 직원들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세븐은 무리한 인수로 몇 년간 성과급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본부임차 점포
법인 전환 업무로 인해 영업팀뿐만 아니라 내근직 담당들은 아마 업무량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미니스톱 직원들과 세븐 직원들 모두 오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직원들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은 세븐 점주님들은 미니스톱 인수를 한 뒤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과 장단점을 지켜보시고 재계약 시 브랜드를 바꾸시든 재계약을 하시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는 예전부터 M&A의 대가답게 로손, 바이더웨이, 민스톱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편의점 3강 체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통시장이 이제 배달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 퀵커머스는 편의점의 대표 서비스로 서서히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그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이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놓지 않으면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롯데는 미니스톱 인수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가맹점이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놓는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또한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여러 계열사들도 있습니다. 삼합김밥, 김밥, 도시락 등을 만드는 롯데푸드, 전산 담당 롯데정보통신, 장비 담당 롯데기공, 물류 담당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칠성과 롯데제과, 롯데주류 등등 롯데 계열사들 또한 윈윈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큰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븐일레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타사 대비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하고 세븐일레븐만의 차별화된 상품이나 마케팅 등 무기가 없으면 몇 년 뒤 다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이 계속된다면 현재 1, 2등과 점포수가 2천여 개 차이가 나는데 5년 뒤 5천 개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고 그러다가 이마트24를 또 인수하겠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왠지 제 느낌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니스톱 고매출 점주님들은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없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재계약 조건 두둑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세븐일레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